청국장 가루. 와, 이거 먹으니까요. 피부도 너무 좋아지고, 그리고 장도 튼튼해지고. 근데 그거 아세요? 다이어트 하려면 장이 건강해야 되는 거, 그리고 몸도 건강해지는 거, 그게 기본이거든요. 그리고 맛도 너무 좋아요. 청국장 냄새 하나도 안 나요. 그리고 와, 이거 먹어보니까 한 끼 식사라도 끝내줍니다. 근데 이 가성비 대단한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만다라보살님. 요즘 뭐 만다라보살님 인기가 하늘을 찌르는 것 같습니다. 자고 나니 스타가 됐다는 얘기가 있죠. 네. 예. 정말 이 점사시장에 신델라라처럼 등장하셔가지고 네. 지금 뭐 글로벌하게 아마 사랑을 듬뿍 받으시는 걸로. 안 그래도 박사님 글로벌 가시니까 예, 제가 미국에 몇 분 계시는데 저한테 전화 주신 분이 예, 그 중에 한 분, 예, 이분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진 않았어요. 예. 근데 이분 얘기를 제가 해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이분이 저한테 장문의 편지처럼 문자를 예. 보내주셨는데 예, 너무 감사하다고. 멀리 미국 땅에 있으면서 타국이죠. 예, 제가 이분의 기운을 굉장히 외롭고 예. 힘들고 예, 이런 분인데 저를 만나서 만다라 부처님 저를 만나서 너무 감사하다고 너무 감동의 글을 이렇게 보내주신 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부처님한테 이렇게 기도를 드렸을 때 이거를 방송에 내보내라. 네가 얼마나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지 세상에 알려라. 그리고 방송을 통해서 또 그분한테도 너희 감사한 마음을, 네 마음을 전해라. 이렇게 마음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분하고는 이제 상의를 하진 않았지만 아마 들으면 아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지금 방송에 말씀드려요. 야, 근데 그 장문의 편지라면 그 내용이 우리 시청자들은 매우 궁금할 것 같아요. 보니까. 네. 예. 왜냐면 이 옛날에 있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타향살이라고. 네. 가수는 누군지 모르겠는데 내가 타향살이 있는 노래가 있는데 이 이국만리는 타향이 아니고 타국살이에요. 타국살이. 네. 타향살을 해도 내가 고향을 떠나서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다 보면 고향이 생각난다. 네. 힘들고 어려울 때. 네. 근데 타국이야 여기는. 그렇죠. 응? 타국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정말 일을 하고 나서 몸이 지칠 대로 지치고 뭐 네. 그 미국이란 큰 나라에서 무슨 뭐 우리 한국은 따닥따닥 응? 이웃이 어떻게 보면은 사촌보다 낫다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가까운 이웃이. 근데 미국이라는 나라는 워낙에 뭐 땅덩이가 크다 보니까 그 외로움, 서러움
그렇죠. 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 못하죠. 같아요. 그리고 예. 또 힘든 일이 있으셨으니까 또 저한테 또 전화 주셨고, 예. 예, 그거 외에도 예, 예. 많은 위로가 되신 것 같고 힘이 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그 편지 내용이 굉장히 궁금할 것 같아요. 그래요? 예. 그래서 우리 만다라 보살님의 예, 그 품격 높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드려요? 예, 한번 예. 진짜요? 그분께 양해는 못 구했습니다만 그분이 충분히 양해해 주시리라고. 예. 그래서 그분한테 제가 동의를 구하지는 않았는데 좀 조심스럽기는 하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지는 않고 핵심적인 감동적인 부분만 예. 예, 살짝 예. 예, 그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뭐 이것도 만다라 부처님께서 또 허락하신 부분이기도 하고 하니까 예. 예, 방송 이나마 또 이제 제가 또 제 마음도 또 전할 겸 예. 어떻게 이 고마운 마음을 어떻게 다 표현하겠습니까?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선생님의 정성과 고귀함이 대우주를 관타하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저한테도 제가 선생님을 만나게 된 것이 큰 영광입니다. 이렇게까지 표현해 주셨어요. 그리고 제 영상을 많이 기다립니다. 라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여기까지만. 네. 예, 영상을 기다릴 정도라면은 정말 얼마나 큰 위로와 위안이 된다라는 게 확인된 겁니다. 그래서 만다라 부처님이 예. 너한테 증거 보여주는 것이다. 나, 네가 사람들을 돕고 예. 또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고 네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다 라는 증거로 보여준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자, 이곳 만다라전에 오면은 저희들이 늘 항상 뭔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네. 변화가. 네. 근데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 눈에 딱 띄는 게 하나가 눈에 딱 잡혔을 것 같은데 지금 만다라 부처님의 우편에 지금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네. 예. 이 휘호가 네. 지금 딱 모셔져 있습니다. 네. 이 사인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네. 네. 이 휘호의 작가는 아니고 고성의 냄새가 딱 오르는 딱 보니까 네. 중우 스님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분명히. 네. 네. 예. 왜냐면 이 나무함이 타불이라는 이런 글을 내릴 수 있는 거는 고성이 아니면 일반인들은 감히 접근도 못해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뭐 북계는 놀리는 서예가들 절대 안 씁니다. 네. 쓰다가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아요. 날벼락. 예. 근데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제가 우연찮게 예. 절에 갔는데 예. 제가 스님을 잘 만나고 이러진 않는데 예. 희한하게 그분이 기다리고 계셨어요. 스님께서. 예. 그래서 이제 만났어요. 만나가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는데 스님께서 저를 알아보신 건 거예요. 그러면서 이 큰 스님입니다. 굉장히 또 원력과 그 힘이 있은 큰 스님이신데 저 나무 아미탑을 직접 쓴 저 글을 저한테 이제 보시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이 만다라 전에 예. 이제 옆에 오른쪽에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하시면서 보시를 해주셔서 제가 갖고 와서 또 기도를 해봤어요. 어떤 물건이든 저는 기도를 다 하거든요. 물건도 그냥 제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여기에 있는 또 비로자나 부처님 허락이 있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이 본주도 잘 찾아왔네. 잘 왔네. 이런 마음을 저한테 주셔서 제가 이렇게 오른쪽에 모셨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 오늘 눈에 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 가장 큰 만다라볼. 네네. 예. 네. 지금 바로 우리 만다라 보살님 뒤편에 있는. 네. 네. 잠깐만. 예. 제가 그렇게. 예. 가장 큰 네 여기. 곳에 네. 이 두 자루에 이 반야신경 초가 지금 올려져 있는데 네. 여러분들 딱 눈에 띄는 게 없습니까? 이 촛불이 밝혀지지 않았어요. 네. 어찌된 겁니까? 통상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지금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 왜 저 촛불은 안 밝혀졌나라고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봅니다. 여기 초는 벌써 이제 몇 주 전부터 김현태
씨와 이게 전한길 선생님의 기도를 항상 초를 밝히시는 분이 있어요. 앞에 계속 밝혀주셨고 또 의뢰가 또 들어왔어요. 지금 시국이 보고 또 그분들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그렇기 위해서 또 기도를 해달라는 의뢰가 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에 이제 이 만다라 볼도 굉장한 원력이 있지만 또 초를 끝내고 또 정화를 다 시키고 다시 또 이렇게 안착시키고 같은 기도라 할지라도 제가 그렇게 그래서 하거든요. 준비를 한다. 준비를 하거든요. 예. 다른 분도 초를 바뀔 때는 또 싹 앞에 기도했던 분 회양 다 시키시고 또 일단 싹 닦고 정화를 하고 또 새로운 분에 이렇게 초를 밝히는데 그래서 아직 이분의 의뢰가 들어왔고 제가 준비하는 단계에서 아직 불을 밝히고 있지는 않고 이 자리에 그냥 그대로 지금 제가 준비하고 있는 거죠. 예. 불을 밝히기 전까지. 예. 자, 지금 현재 이 대한민국 시국 상황이 매우 어렵습니다. 지금 전 세계의 눈이 이란, 미국 전쟁에 쏠려 있는 것보다 대한민국 지금 체조 경기장에 더 쏠려 있습니다. 지금. 근데 그곳의 중심 인물이 이제 전한길 선생이 있고 네. 또 전한길 선생과는 삼쌍둥이 네, 옆에 항상 김현태 단장이 네, 네. 있고 근데 그 두 분이 지금 주말 사이에 이 최대 인파가 결집했다 그래요. 네. 지금 뭐 심지어는 이 들어온 영상을 제가 잠깐 보니까 봤어요. 저도 들어올 봤어요. 띄웠는데 네. 와, 그 숫자가 어마어마할 정말 막 대한민국을 뒤집어 버릴 듯한 태극기 물결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태극기 물결 하면은 광화문이 대표적인 상징 장소였는데 광화문이 아니라 잠시 핸드볼 경기장에 모이들 지금 무슨 핸드볼 올림픽 하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그리고 지금 전 세계가 멕시코에서 지금 월드컵 경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네. 월드컵 경기에 저희들이 이제 체코하고 붙어서 1차전에 2대1 극적 역전승을 했습니다만 그것도 기쁜 일이지만 이 지금 모든 국민들의 시선과 눈은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모여 있습니다. 네. 자, 그러다 보니 이 사실은 그 시발점이 됐던 원동력은 윤석열 대통령의 이 12.3 비상계엄이었어요. 네. 비상계엄. 이게. 네. 이게 시발점이 돼서 사실은 그 불씨가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으로 붙은 겁니다. 그렇죠. 네. 2년 사이에. 네. 2년 사이에 붙은 거예요.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많은 재판을 받고 있고 워낙 많은 이제 국민들도 너무 헷갈려.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국민들도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근데 최근에 윤석열 대통령이 이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과 관련돼 가지고 1심에서 무려 네. 징역 3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맞아. 저 어이가 없어요. 네. 근데 이거를 아는 국민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요? 알아도 별로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래서 도대체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 이 만다라 보살님을 모시고 조금 자세히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받으면서 저희들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네. 자,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이 윤석열 대통령이 윤석열이 옳았다. 그리고 윤석열 때가 다가오고 있고 윤석열 재평가를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옳았다라고 표현해 주세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께서 계엄을 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그 옳은 결정을 내리신 거고 어쩌면 본인도 이게 잘못되면 자기가 희생당할 거라는 걸 아셨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국민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면서까지 계엄을 일으켰고 그게 지금
시발점 그 불꽃이 꺼지지 않고 지금 뭔가 타오르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만다라 전에 부처님께서는 용선명이 옳았다. 그리고 그의 때가 다가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네요. 네. 자, 그의 이야기가 옳았다. 그의 말이 옳았다. 그의 행동이 옳았다. 뭐 이런 표현인 것 네, 같은데. 네. 그럼 30년 선거와 관계돼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한테 또 그 부분에 대해 주시는 마음이 걱정하지 마라. 또 이런 마음을 주시는데 저한테는 그렇게 마음을 주시는데 자 이미 윤석열 대통령이 무기징역을 받으셨지 않나요? 내란 예. 우두머리죄로 예. 무기징역을 받았죠. 받았죠. 예. 무기징역 이미 받았는 상태에서 30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상식적으로 또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무인기 드론 떼었다고 30년 구형 받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 선고. 네네. 최종적으로. 네, 쳤습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럼 재판부가 이렇게 땅땅땅 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자 대통령은 국군 통치권자 아닙니까? 국군 통치. 나라의 안보를 지켜야 되는 네. 최고 권위자, 대통령이잖아요. 그게 네. 그 대통령의 권한이잖아요. 그걸 국민들이 부여했죠. 그렇죠. 네. 국민들이 인정하고 부여해 준 거잖아요, 그 권한을. 네. 그러면 무인기 하나 북한에 그 날렸다고 그거를 30년 때린다? 나라의 대통령이 당연히 해야 할 권리를 행사한 거를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북한은 그러면 저는 그 부분에서 제가 잠깐 말할 건 죄송합니다만은 대통령의 저는 그게 권리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본인의 권리이고 의무죠.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그걸 국민이 행하지 않으면. 부여해 준 건 권리예요. 근데 그 무인기를 침투시켰던 거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죠. 그때 북한에서는 그러면 오염 그 오물 풍선 얼마나 많이 그때쯤 많이 날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것만 날려도 드론도 날렸죠. 드론도 날리고 심지어 저기 용산 대통령 네. 실이 있었던 곳까지 날라왔죠. 그럼 북한은 계속적으로 지금까지 앞으로도 침투 그 다음에 도발 이런 것들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우리 안보를 위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나라 주적이 누굽니까? 그 요번에 선거 때 주적 얘기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 주적은 김정은이에요. 북한이에요. 네. 북한 정권입니다. 북한 사람이 아니라 북한 정권이 김정은이란 말입니다. 북한이란 말입니다. 그 주적이 우리나라 지금 계속 안보를 위협하고 있고 도발하고 있고 침투하고 있는데 그리고 지금 옛날에 지금 또 제가 막 흥분했네. 예, 그 말도 흥분 잠깐 가라앉힌 네. 동안에 대부분 지금 현재 여당이죠, 민주당. 네. 현 여당에서는 과거의 대통령 후보들도 그랬고 대통령이 되신 분들도 북한을 주적이라고 얘기하지 못했어요. 그렇대요. 네. 북한이 주적입니까 아닙니까라는 말을 하지 못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대표적으로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대선 후보 때 그걸 물었을 때 말을 못했습니다. 말을 못했는데, 근데 이번에 이번 선거 6.3 지방선거 때도 대구의 김부겸 네. 후보는 북한은 주적이라고 분명히 본인 얘기했어요. 네. 그 당시 문재인 정부 때 내가 총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북한이 주적이라고 맞습니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런데 그만큼 이게 이 국군 통수권자 대통령 이 자리가 그만큼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정말로 천근가도 같거든요. 네.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죠. 행동 하나하나가. 네. 그런데 지금 30년이라는 선거에 대해서 의아해하는 국민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죠. 네, 왜냐하면 이해가 안 갔죠. 네. 네. 북한에서 무인기를 날리고 오물풍선 날리고 할 때 그럼 우리는 가만히 보고만 있어야 되나? 우리 대적해야 되죠. 네. 자, 그러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국을 위해서, 자기 나라를 위해서 지금 안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진짜? 미국이란 나라의 특징은 미국의 군인 한 사람이 희생당하면 피해 보복을 엄청나게 하는 게 바로 미국입니다. 그 최근에는 이제 그 아파치 네. 헬기, 네. 공격용 아파치 헬기가 이란 이 혁명 수비대의 공격으로 추락했습니다만 네. 그 조종사는 이제 무사히 탈출에 성공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냥 불바다를 만들어서 테헤란을 그렇죠.
그래도 미국 국민들이 아무 얘기하지 않아. 그렇죠. 네. 그거는 어쩌면 나라를 대통령의 권리자 의무야. 그게. 그렇죠. 그걸 행하지 않으면 의무 위반이야. 권리는 부여, 너는 권리는 그렇죠. 사용하고 왜 의무는 이행하지 않아? 그렇죠. 그럼 우리는 그러면 그 무인기 하나 북한에서는 그만큼 많이 눈에 보일 정도로 하고 있고 뭘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많이 하고 있을 건데 도발을 하고 있을 건데 그러면 내 자식이 아무 잘못 없이 얻어맞고 왔을 때 네가 참아라. 그렇게 말합니까? 옳고 그름을 따져야 되고 어른으로서 그 내 아이를 때린 아이를 같이 때릴 수는 없지만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면 잘잘못을 따지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훈계하고 따끔하게 야단쳐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의 작은 가정사도 그렇잖아요.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했을 때 그러면 나라의 국가 통치권을 가진 대통령이 우리나라 국민을 위해서 이 안보를 위해서 무인기 하나 띄웠다고 30년이요? 그럼 누가 대통령의 그 일을 하겠어요? 구형이 아니고 선고. 선고, 예. 선고. 예. 우리 만드라 불님께서 뭐 이런 현실 법률 용어에 대해서 익숙하지 않을 거라고 네. 기도만 오래 또 하셨기 때문에 또 너무 또 흥분되셔가지고. 아니 그러면 저는 네. 사법부도 네. 지금 그러면 30년 선고를 때린 사법부는 저는 본인들도 알 거예요. 성관이나 뭐 사법부도 30년 때려도 뭐 의미 없다는 거 알고 있을 겁니다. 의미는 없어요. 맞아요. 무기징역 이미 근데 30년 그 안에 더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다면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죠? 사형제도가 분명히 법에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형 실행을 안 할 뿐이고 사형 그 선고를 안 때릴 뿐이지 사형제도는 있잖아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사형 선고를 때립니다. 때릴 수 있죠. 지금까지는 안 했을 뿐인 건 거지. 사형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사형 선고를 받아서 사형을 대기하고 있는 숫자가 제 기억으로는 50명인데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행을 안 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렇죠. 집행을 안 집행을 안 하는 집행을 거죠. 안 하는 집행을 안 거잖아요. 거죠. 그때 저는 다행히도 그때 무기징역 사형 뭐 윤석열 대통령이 받을 것인가 막 이렇게도 얘기가 나왔었잖아요. 그 윤 대통령 만약에 사형이 선고됐다면은 네. 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네, 왜냐하면 집행을 해도 아무 할 얘기가 없어. 현행법에는 사형제도 엄연히 존재하고 있고. 있으니까. 네. 지금 우리 가까운 이국 그 일본도 사형제도 있어서 있고. 사형했다는 얘기 많이 뉴스 나와요. 미국도 있지 않나요? 미국도 있죠. 네. 미국도 있고 중마다 조금 차이는 있지만 네. 하다못해 중국도 있어요. 중국도. 중국은 당연히 뭐 사형 뭐 많이 하죠. 중국 자체는 네. 지금 하고 있죠. 실제로 그런 상황에서 집행을 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만약에 사형 선고를 받는다면 법무부 장관 사인만 하면 사형 하면 그렇죠. 끝이에요. 예. 그나마도 다행이다. 예. 예.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이제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권력의 속성이라는 게 참 무서운 거예요. 예, 제가 아까 그래서 제가 아까 이제 윤석열 대통령 기도를 잠깐 할 때 부처님이 옳았다라고 표현도 하셨지만 권력은 살모사다라고도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살모사다. 살모사.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그 말씀은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는다. 그렇죠. 그 말씀을 주시려고 그렇죠. 하신 것 제가 같은데. 저번 시간에 동시대성이라는 얘기도 했고 예. 데자뷰 그다음에 예. 기시감 이야기도 했잖아요. 예. 옛날의 역사가 반복되는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그 네. 얘기를 하자면 근저에 우리 현대사를 놓고 보자면은 전두환 대통령이 후계자로 자기의 육사 동기 노태우 대통령을 그렇죠. 세웠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노태우 대통령이, 대통령은 그렇죠. 전두환 대통령을 구속시킵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노태우 대통령이 본인의 후계자로 김영삼 대통령을 지명하고 네. 세웁니다. 네. 근데 김영삼 정부가 들어서면서 노태우 대통령을 구속시키죠. 그렇죠. 예. 그럼 현 정권은 그 여러분이 이제 현 정권 그 말씀하시 그런데 네.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금 유럽 순방 중에 네, 있는데 그렇죠. 네. 그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본인도 희생당할 수 있다라는 게 굉장히 의미심장했던 말 같아요. 본인도 그러면 희생당할 수 있다. 지금 요 얘기처럼 박사님 요 얘기처럼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드러내서 표현을 못 하겠지만 본인이 희생당할 수 있다는 보수 세력에 의해서 어떤 저는 되는 게 그렇게 아니라 보진 않아요. 예, 그러니까 뭐 그렇죠. 사고사 얘기가 네. 결국은
같은 진보 진영 내에 그렇죠. 권력에 의해서 네. 숙청당할 수도 있다. 뭐 그렇게 볼 그럼 수 이게 권력의 속성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살보사라고 표현을 하신 이유가 예. 부처님께서 그 이제 이유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력은 옛말에 네, 부자지간에도 나누지 않는다. 맞아요. 그래서 그 사도세자 얘기가 그런 이미 거예요. 역사적으로도 예, 예. 예, 죽이고 그리고 뭐 권력이라는 속성 자체가 뭐 최근에 왕의 남자, 뭐 단종 얘기도 잘 아시겠지만 뭡니까? 그렇죠. 믿었던 삼촌에게서 삼촌이죠. 예. 믿었던 삼촌이 이게 힘을 배분한 거죠 사실은. 네, 그럼 믿었던 삼촌이 어떻게 돼? 어린 조카를 그냥 내치지 않습니까? 자기가 왕위를 찬탈하고. 그렇죠. 이게 네. 권력의 속성이에요. 형제 또 부자지간끼리 예, 그렇죠. 다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아까 살모사도 했지만 우리 곤충 중에 사마귀가 있잖아요. 사마귀는 이제 교미를 암컷이 수컷하고 교미를 하고 교미를 한 다음에 수컷을 잡아먹잖아요. 끔찍하죠. 동물의 왕국에 보면 가는 거하고 다른데. 자, 그럼 그 수컷이 모를까요? 몰랐을까요? 난 수컷은 알죠. 근데 자기의 종족 본성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스스로 알면서도 희생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죠? 예. 그러면 지금 이 사람들은 어쩌면 벌레만도 못하다는 표현이 이런 부분에서도 쓸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의 권력은 예, 아니 지금의 권력뿐만 아니라 네. 과거의 권력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특히 부패한 권력은 더 그래요. 맞아요. 예, 썩은 내가 진동하는 네, 권력. 네. 지금 선관위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죠. 그렇죠. 선관위도 독립적 권력입니다. 그래서 감사원에서 감사를 할 수가 없어요. 대한민국에서 감사원이 감사할 수 없는 유일한 기구가 선관위예요. 그래서 윤 대통령님이 계엄한 거 아닙니까? 도대체 감사한다는 도대체 이것은 뭘 하고 있냐면. 그러니까. 근데 그 골맞던 게 이제 터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그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어마어마하게 부패돼 있는 거야. 나는 윤 대통령이 계엄 때 이 부분을 들춰내지 않았다라면 그 의심의 씨앗을 뿌려놓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사건도 우야무야 묻혀졌을 겁니다. 왜? 지금 일어난 게 아니 처음 일어난 게 아니거든. 그렇죠. 전에도 일어났던 건데. 수십 년 전부터. 그렇죠. 그게 그냥 매스컴에 안 드러나고 눈을 가리고 국민들이 눈을 가리고 그냥 그러려니 넘어간 건데 윤 대통령이 그때 의심의 씨앗을 뿌려놨기 때문에 지금 이게 2년 후에 지금 이게 어쩌면 발화를 했는 거지. 드러난 건 거죠. 그래서 그 아까 만다라 부처님께서 말씀 주셨던 네. 윤석열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윤석열의 때가 오고 있다. 그 말씀과 일맥상통하네요. 그렇죠. 또 재평가받고 있다라고 네. 보는 건 거죠.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아까 이 말씀 아까 딱 생각나는데 안 드렸는데 그때 김일성이 이제 북한의 김일성이 있을 때 그 누구죠? 황장엽 선생이었죠. 북한의 김일성 유일 사상 체계를 잡으신 분이죠. 그렇죠. 그분이 우리나라에 이제 저기 너무 기순이라고 해야 기순. 되나요? 오셨잖아요. 그때 뭐라 그랬어? 기분이 우리나라 간첩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때 그 시대에 우리나라 간첩이 많다. 너무나 북한의 실정을 잘 아는 이분이 우리나라에 간첩이 많다 그랬어. 그렇죠. 예. 그럼 지금은 강화문 거리에 다니면은 네. 뭐 10사람 건너 한 사람이 간첩이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어요. 지금 고인이 되셨지만. 네. 근데 그 당시에 그 얘기를 믿던 사람은 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네. 지금 간첩이 얼마나 윤석열 변호사 그 여자분 김계리 그분이 눈물 흘리면서 예. 무기징역 선고 받을 때도 눈물을 눈물을 안 흘렸는데 그렇죠. 요번에 눈물을 흘린 거는 이걸 자기 간첩이 너무 많은 거에 무서움을 느꼈다 그러셨나요? 그래서 눈물이 나왔다고 이렇게 표현하셨는데 30년 선고보다 우리나라의 마음이 정말 우리나라 지금 어떻게 될까? 간첩이 너무 많은 걸 본인이 알았으니 지금 그 표현을 하신 거 아닙니까? 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잠실 핸드볼 경기장에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네. 저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 개인적인 정무적 판단으로는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것 같아요.
네, 내부 저도 고발자. 네, 왜냐면 우리가 살기 위해서 반드시 보면은 맞아요. 이 조직이 무너질 때 어떤 그걸 뭐라 전조 현상이라고 하죠. 네, 전조 현상. 예, 보면은 예, 예. 반드시 내부 고발자들이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궁금해하고 우리가 모르고 있는 찾아내지 못했던 것을 그들 조직 내부 고발자들에 의해서 발가벗겨 줄 수도 있어요. 저는 그걸 한번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한번 받아 우리 모든 국민들이 궁금해할 부분이에요. 과연 내부 고발자들이 나올 수 있을지, 그리고 내부 고발자의 엄청난 폭탄을 가지고 나올지, 그걸 터뜨려 줄지. 지금 저한테 주시는 마음은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표현하십니다. 자, 어떤 느낌이냐면 저 밑바닥에 숨어 있는 내부 고발자랑 내부 고발자 진실을 감춘 것들을 손을 쑥 집어내서 쓱 끌어올리는 게 이렇게 이런 게 느껴지거든요. 그렇다면 신에서 내부 고발자 숨어 있는 것들을 끄집어 올리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거죠. 그렇다면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진다라고 봅니다. 이 만다라 보살님의 오늘 이 마지막 공수가 지금 우리 잠실 체육관에 모여있는 우리 뜨거운 2030 세대들의 뜨거운 이 국가를 위한 애국심의 발로가 되어서 네. 오히려 그것이 석유가 되고 네. 기름이 되어서 네. 대한민국 전체를 악의 무리들, 어둠의 세력들 다 태워버릴 걸로 느끼시는군요. 네. 자, 오늘도 이렇게 정말 귀한 말씀 만다라 부처님의 공수를 우리가 원했던 공수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저희 다음 때 모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박사님. 시청자들 잘 보이소? 이거에 신성엽 장군의 촛불입니다. 촛불인데 이 불에 제가 구했습니다. 대박나게 이 촛불에 촛불 공양에 이 진삼 명가가 대박을 터져달라고 제가 염원을 해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분명히 대박이 터질 테니 앞으로 좀 두고 봐보이소. 이게 불철하게 발리비리기라.